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어제 청와대를 비롯한 16곳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거기엔 조선일보도 있고요. 새누리당의 일부 홈페이지도 있었고 일베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위대한 김정은 수령 뭐 이런 메시지가 붉은 글씨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참 민망한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 왜 이런 일이 속수무책으로 또 벌어진 건지 짚어보죠. IT 보안 전문가입니다. 큐브피아의 권석절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권석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16곳이 다 같은 수법에 당한 건가요? 예, 좀 더 비슷한 수법인데요. 어떤 것은 이제 홈페이지만 변조된 사례도 있고요. 예. 또는 서버가 다운되는 사례도 있고,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직 안 나왔죠? 예, 거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나미너스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 그 어나미너스라고 확정질 수 있는 근거 같은 거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hacked by anonymous. 어나니머스가 해킹을 했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써놨어요. 예. 그걸로 봐서는 이게 어나니머스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예, 어나미너스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나미너스라는 게 누구나 어나미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어나미너스 코리아가 했다고 해서 그들만이 어나미너스 코리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는 어나미너스가 누구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단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킹 생각합니다. 그룹의 그 어나니머스 고유 명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영어 단어 이름을 알 수 없는 뭐 이런 뜻으로 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권석철 대표는 조심스럽게 누구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그 전날 그 북한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무슨 일 아니냐 이렇게 대책을 한 거 보면 예. 일단은 뭐 북한 수행으로 일단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수행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지만 조사는 꽤 오래 걸리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해킹당하고 나면 조사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흐지부지 될 때가 많은데 네. 사실은 이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새누리당, 특히 청와대 이런 곳이 어떻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가, 어떻게 뚫렸는가, 전 이게 궁금해요. 사실 이틀 전 그 테러 징후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뭐 발표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일어났을 때는 이것이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봤던 것도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해킹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당분간 어떤 그 이틀 전에 징후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공격을 보면 이틀 정도 가지고 어떤 대량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를 그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악성 코드를 서서히 심어놓고 어제를 딱 그 타이밍으로 잡아서 실시시킨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거다. 그러면 뭐 이틀 전에 징후가 있었는데 왜 관리 못했냐 이걸 떠나서 네. 왜 관리를 못했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방법과고요. 방어하는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방어하는 쪽은 모든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만 이제 뚫려도 예.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방어 기술이 해커를 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좀 나른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날아다니는 그런 해커들을 잡기 위해선 예. 해커에 대한 어떤 생각, 해커에 대한 어떤 전략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기술 가지고는 그거를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뛰는 뭐 방어 기술 위에 날아다니는 해커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가장 얼굴 같은 기관인데 어떤 대책 마련해야 될까요? 현재 있는 어떤 방어 대책의 어떤 전략은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방법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해야 하려면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면 현재 있는 기술 가지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후 약방문, 사고가 나면 그 악성 코드를 찾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급이 문제가 해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더 이상 대책 방법이 좀 약하고요.
이제는 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즉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예. 그 인정하는 악성 코드가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새로운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그런 좀 연구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와대 뭐 일베 사이트 이런 정도였습니다만 만약 여기가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예. 철도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국가기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홈페이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몇몇의 어떤 피해가 좀 있을 뿐이지 이것이 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20 때하고 좀 다른 비교가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희도 혹시 이런 이제 어떤 국가기관 사업 이런 걸 건드리면 어떡하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것도 그렇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대책 확실하게 세워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석철 대표였습니다.